현대소설 네 번째 전광용의 사수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사수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대결과 갈등을 거듭 겪고 한 번이 아니네요. 거듭 겪고 정확한 승패도 가늠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의식을 다룬 소설로 평가받는다.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소설 속의 두 친구를 남과 북에 대응시켜 읽는다면 이 작품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을 치르고 끝내 분단되어 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와 비의 관계로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을 치렀다. 글쎄요. 그렇지 않죠. 6.25를 다른 민족 때문에 6.25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 민족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나라를 한 나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정부를 따로 차린 거 아닙니까? 그죠?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게 전쟁까지 갈 일이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보면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이 있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제가 써놨는데 좀 간결한 문체 사용되었습니다. 간결한 문체가 쓰이면 아무래도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앞부분의 줄거리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 미친 세상이었. 예? 지금이면 난리가 나겠죠. 선생님이 애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서로 한 대씩 치라고 했어. 말이 됩니까 이게? 깡패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어쨌든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 심지어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인데 저걸 시킨 거야. 대박.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아니 중학교 졸업반이 무슨 공기총 사격을 해.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약간 이제 패배. 그죠? 네, 패배했어요.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배신감 느낄만 하다 그죠? 그 후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경희와 내가 아마 사귀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 후에 만났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 후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그래서 제목이 사수인가 봐요. 그죠? 흰 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비는 몇 점, M1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카비는 그 소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가 M1 소총 이제 그 미국 소총이죠. 그 M1 소총 이전에 쓰던 게 카빈 소총이고 요즘에는 이제 K2를 쓰죠. K2 쓰나? 뭐또 다른 거 쓰나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K2 쓰지 않을까?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명사수라는 거죠.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지명된 이상은 피해낼 도리가 없다.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이 말이죠.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로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아니고 이거 경희가 비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던 그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를 그 사용하게 됐을 때 수영의 당사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런 복수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 전방에는 비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비다. 그러니까 이제 수차례의 그런 대립이 있었어.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비가 내 앞에서 졌다, 항복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이 양보지 졌다는 거죠. 내가 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는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 한마디를 남기지 않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명의 사수가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비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그 죄수들 죄수복 입으면은 거기 번호 붙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형수들은 빨간색을 붙여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고 그게 표적이 되는 거죠.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비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적적인 모반 혐의라는 건 그 사상이죠.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봐야겠죠.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다.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역술행적 구성이네. 역술행적 구성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근래 비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을 이날 들은 이야기다. 비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 비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뭐 라이벌 같은 거네요, 그죠?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비와 나의 의식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희의 경우는 빼고예요. 경희의 경우는 의식적 적대행위가 맞고요. 그 경우를 잠깐만. 아니네, 죄송합니다.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이네. 경희의 경우도 포함해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의식적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쟤랑 적대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다만 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같았던 거지.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지 의식적으로 내가 쟤를 싫어해가지고 쟤랑 적대행위를 한 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나의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소상하게 자세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 공산주의 이런 거. 예. 어쨌든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계속 울기만 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어가듯이 설명하는 이 단어들을 아셔야 돼요. 예. 모르면 써두세요. 자세하게 시종 늘 계속 이런 뜻이죠.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경희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비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를 구하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하소연보다 나에게 변명하는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나와 사귀던 사이였는데 이제 6.25 전쟁 지나면서 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변명하는 거죠. 사변통에 6.25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이거는 이제 그 서울 수복을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묘연했다는 건 알 수가 없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나는 지금도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 그러니까 나도 역시 경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지는 못했던 거야. 네. 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으니까. 네. 전쟁을 겪고 있었으니까.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경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경희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뿌듯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뿌듯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득 차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의 구명운동이 우리들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뭐 그때는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경희를 찾아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죠. 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총들은 보통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로 발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할 때 또는 뭐 전쟁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안전장치를 풀겠죠. 안전장치를 푼다는 것은 이제 사격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심 중에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이거 그 비가 내 귀에 남긴 상처죠. 공기총 거 하다가 호두 껍데기처럼 가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단상 짧은 생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비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과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와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하는 거죠. 겨누어 총! 구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자, 지금까지는 내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쇠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그러니까 최종에 내가 이긴 것이라는 그 의식은 나의 의식이죠. 하지만 그 의식을 부정해 봅니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 종언은 종말이죠. 종말의 위기에 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저 비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는 알죠? 그 뭐라 그러지? 네 번째 손가락인가? 인지가? 그냥 사람의 손가락인가? 네, 사람의 손가락이구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원은 분명 저 B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쏴!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쏘지 못했죠. 지금 여기 B와의 최후의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자나마크와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이거 안 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또 늦게 쏜 것만으로도 아마 엄청 욕먹을걸요. 총시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대결에서 대결을 거치면서 빈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B가 있을 리가 없죠. 잘못 본 거죠. 헛게 보인 겁니다. 경희도 아니다. 경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경희가 서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실제로 경희라는 건 아닙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그러니까 승리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죠.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멈췄어. 보면 결국은 정확한 승패도 가름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 의식을 다룬 소설이다. 인간에게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과 북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끝내 분단되어 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아픔만 남게 된 것이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